네, 오늘 시장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갈 텐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기대감,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얘기 드렸었죠. 15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 위쪽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바뀔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승의 원인은 역시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역시 효능이 워낙 뛰어나다, 항체 쪽으로 해서 말 그대로 백신의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고 치료자이기보다는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장 글로벌적인 반등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말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크게 올랐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같이 상승을 보여줬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갭상승 출발은 했지만 역시 아침에 거래소 쪽, 말 그대로 코스피 쪽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탄력을 유지하긴 했지만 코스닥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바이오 쪽에 외국인들이 개별적인 투자했던 말 그대로 코로나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일부 나타났기 때문에 투매성 물량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확인은 했지만 종가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악재나 호재는 어떤 게 있는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호재라고 했을 때는 중국 양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뚜렷하게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시간적인 흐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악재이긴 하지만 현재성 흐름에서는 양호하게 서로 경제 활동에 대한 새로운 스타트를 다시 끊어야 되는 부분에서 개별적인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게, 올라갈 때 역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장이 올라갈 때 코로나 이전에 이 부분에서 매수하고 있고, 혹은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더 위쪽에 있었던 종목이 회복했을 때는 당연히 현금화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현금화의 이유는 역시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흐름이 시장과 별개로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올라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수익 구간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보유했던 종목이 제자리에 왔을 때는 이 정도면 난 수익을 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금화하시고, 현금화를 떨어지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현금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시장은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목이 없어야지만 내 시선이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얼매인 고인물이죠. 말 그대로 이미 빠졌던 물이 다시 걸러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고인물을 빼내지 못했을 때는 결국 그 고인물을 가지고 또다시 하락했을 때 본전에 오지 않고 수익도 나지 않는 걸 가지고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현금화에서 새로운 기회, 지금 이 시장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새로운 섹터, 작년 초에 시장이 빠지고 5G가 꾸준한 추세 섹터로서 상승을 보였다시피 이번에도 올라갈 섹터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역시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중국 소비재 쪽이나 게임주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쪽은 당연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역시 제조 쪽, 오늘의 흐름에서는 가지 못했던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제조, 그리고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제조, 기계 장비, 그리고 소재 국산화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 얘기할 경우에는 역시 중국 쪽의 기대감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OLED 쪽이다라고 보여지고요. OLED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 반도체보다는 앞으로 향후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을 때 이 시스템 반도체와 MLCC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사용될 부분에서 매출 구조가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OLED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쪽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가 한 번쯤 더 이슈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생각하셔가지고요. 소재 국산화를 꾸준히 잘 진행했던 회사들을 좀 잘 찾아보고 그 효과, 공장에서 생산을 진행하는 회사들도 좀 찾아보신다라면은 이 시장에 올라갈 때 역시 실적적인 부분이 2분기, 3분기 때
특히 3분기쯤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재 쪽은 양해 쪽의 단발성의 이슈로 한번 올라올 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향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방금 제가 얘기했던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의료기기 쪽이나 진단키트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역시 그쪽 언택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뭐 향후 끝나지 않는 모멘텀이긴 하지만 현재 흐름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단기 악재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차익 실현을 냈다가 RS 재공략하는 게 좋을 것 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이제는 앞에 코로나는 의도치 않는 상승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나타났던 부분인데 역시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은 향후 조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2021년 때 다시 한번 보는 전략으로 조금 뒤로 뒀다가 지켜보는 투자를 하시고요. 역시 의료기기는 2021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때 좋은 자리 포인트를 공략한다라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공략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지금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역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